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의 미남 기자 최승현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남 기자라고 했는데 별로 반가워하시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어색해서. 예, 네. 평소에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제 일요일이죠. 특검 이 송인배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송 비서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 소명된 내용이 특검에서 잘 검토를 해서 결론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브루킹 사건의 진실이 좀 잘 밝혀지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자, 송인배 비서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인물이 바로 송인배 비서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이번 특검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16년 6월에 경공모 회원, 아이디를 팅커벨이라고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소개로 드루킹을 만났고요. 예.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처음 만난 날 김경수 지사에게 곧바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2월까지 총 4차례 동안 드루킹과 드루킹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간담회를 했고, 그러면서 거마비조로 200만 원을 받기도 했고요. 김 지사를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드루킹이 김 지사를 소개해달라고 곧바로 송 비서관에게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찍어서 이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문 대통령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부터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당일날 바로 소개시켜 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신뢰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특검이 송 비서관이 언급된 드루킹 텔레그램을 물증으로 확보를 했다면서요? 네, 이 드루킹의 주변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텔레그램을 나눈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3월 2일에 저녁 늦게는 송인배 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송인배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고 하면서 이 가로 속에 요즘 문 대표 일정을 담당한답니다라고 돼 있는데 송인배 이제 위원장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수행 총괄 팀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인배를 통해서 아보카님, 이 아보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은 도모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을 법률 지원단에, 대선 후보 캠프의 법률 지원단에 추천하는 것으로 일단 말을 맞추고 왔다라고 했는데, 법률 지원단에 정작 들어간 것은 도모 변호사가 아니라 또 한 명의 윤모 변호사였죠. 그렇군요. 자, 특검팀이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협조를 마쳤다는 김 지사. 그런데 지난번 2차 조사에서 김 지사의 진술에서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조사에서 드루킹도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김경수 지사의 경우도 발언이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 지사는 이제 지난 9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서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센다이 총영사직은 뭐냐면 그동안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로는 이제 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드루킹 측에서 원했는데 그거 대신 이쪽에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얘기해서 꽝 대신 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 부분을 부인을 해왔거든요. 근데 특검팀이 드루킹과의 통화 내역이나 모바일 메시지 내역을 내미니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진 않았지만 인사 추천을 했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이 명확치는 않지만 자기가 드루킹 측에 제안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청와대 측에 인사 추천은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년치 통화 내역을 전부 넘겨받은 상태라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김 지사한테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사 추천, 그다음에 뭐 이른바 드루킹을 향한 어떤 제안 의혹이 불거지는 시점이 작년 12월쯤인데 이 작년 12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뭐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팀이 혐의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김경수 지사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난 6월에 벌어진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의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아직 4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6개월 이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에게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뭐 가능성인 것 같은데 제안한 적은 없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 이거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요?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될까요?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드루킹 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대가성으로 뭔가를 얘기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인사 추천을 했다는 얘기는 드루킹에게 제안을 하거나 드루킹이 요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도모 변호사가 뭐 적임자라고 판단이 돼서 인사 추천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인사 추천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추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안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추천을 청와대에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즉각적으로 논란이 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드루킹 김 씨도요. 대질 조사에서 최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실은 뭐 많은 언론 보도에서 오락가락하고 뭐 입도 꾹 다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진술이요. 조금씩 달라진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전체 회의를 앞두고 특검에서 뭐 이런저런 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거 영장 청구해봤자 좀 어렵지 않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석적인 수순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과연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를 해줄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숙제인데 만약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다면은 동력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특검 수사에서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의 이전에 알려졌던 주장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김경수 지사도 그간의 발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문제는 김경수 지사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라는 점입니다. 도주의 우려는 0%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발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뭐 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으로서는 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영장은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특검에서 영장은 청구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수사의 이번 특검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뭐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가운데 뭐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자,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요 저마다 내가 김경수 지사를 지킬 적임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죠. 부당한 특검의 공세와 여론 재판에서 김경수 도지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저 송영길 나이 56세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52세 딱 일하기 좋은 나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고초를 겪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를 적극 도와서 저 이해찬이 김경수 후보에게 강력하게 출마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구동성이라는 얘기는 해도 삼구동성 지금 세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권 주자고 그럼 특권 입장에선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조금 도를 살짝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일고 있네요. 저 부분은 확실히 부적절한 행동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 조사는 어쨌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외부에 압박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런 발언 자체가 일종의 압박, 특히 이제 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저런 발언을 한 건 이제 경남에서 벌어진 당 대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지사인 특히나 이번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경수 지사를 감싸는 발언을 통해서 친문 표심 잡기 경쟁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행사 자체가 김경수 감싸기로 올인한 모양새가 된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야당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김 지사가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 감싸기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뭐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당권 레이스가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해찬 후보의 이 발언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리포트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30년 동안 저는 당원 여러분으로부터 무한한 애정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전 3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죠? 농담입니다. 자, 부산 연설장에서 나온 발언인데 뒤에 청중들이 하하하 하고 웃으시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저 얘기 듣고 마음에 상처받을 사람이 저 포함해서 한두 명이 아닐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반장 선거에서 한번 떨어져 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왜 떨어지죠? 좀 그렇습니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나 지금 저 발언을 한 지역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산은 민주당의 수많은 후보들이 한두 번은 당연한 일이고 오거돈 시장이 몇 번 떨어졌나요? 한 8번, 7번 떨어지지 않았나요? 3, 4번, 5번 뭐 그 이상 떨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지난 총선이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습니다. 당선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지역에서 지역주의를 깨겠다면서 종로에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낙마하시고 나서죠. 그렇죠. 계속 떨어지면서도 선거에 도전했던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이 저 발언을 농담처럼 했지만 저 발언을 좀 이제 약간 유쾌하지 못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곧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격을 했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부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다. 노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깨기 위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부산에 출마했다가 여러 번 낙선했다. 그리고 95년 이후 23년 만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 오거돈 시장 얘기도 했습니다. 23년 동안 오 시장을 비롯해 부산의 많은 동지들이 수많은 낙선의 경험, 그런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23년이라는 건 23년 동안 뭐 지방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꾸준히 나갔는데 한 번도 붙은 적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사실 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자, 이에 반해서 이해찬 의원 또 반박하는 주장을 좀 내놨습니다. 그 2016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시절 그때는 이제 이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에 있었죠. 그때 이해찬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당의 색깔을 바꾸겠다. 그다음에 친노의 수장으로서 이제 대국민 이미지가 당시에는 좋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해찬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천을 못 받았는데도 나는 결국 당선이 돼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농담처럼 한 얘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진표 후보가 이런 자신의 농담을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빗대서 비판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나는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나한테 다시 한번
이 당권을 한번 주셔서 내가 한번 많은 사랑을 받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죠? 이 얘기는 제가 한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죠.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소위 이제 팔뚝 누구 팔뚝 당신 팔뚝 굵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오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근데도 이제 굳이 저런 표현을 썼다는 건 본인의 그동안의 선거에서 지지 않아왔던 본인의 이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표출돼서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다선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한두 번 떨어져 본 사람들은 점점 이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오늘 아침에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삼철 이 회동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자들에 대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자, 전해철 의원요. 두 사람하고 이제 입장이 달라지면서 누군가를 뭐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죠.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등을 실현해서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경제 정책이란 단어가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던 김진표 후보가 생각이 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당대표. 그러니까 경제를 통해서 국정 성공을 뒷받침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3명 중에서는 김진표 의원에게 가장 맞춤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또 보면 뭐 군림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상대를 적대시하며 유발되는 갈등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당 대표 이제 지지를 하다 보면은 항상 누구를 막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편이 되는 사람은 그냥 우군 정도가 되는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그 전해철 의원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의원한테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본인도 기자들하고 통화해서 김진표 의원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표현이었죠. 상대를 적대시하면서 유발되는 갈등은 성과 없이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게 하는 빌미가 될 뿐이다. 야당의 공격을 가져오게 하는 빌미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해찬 의원을 겨냥한 말이라고 봐야겠죠. 뭐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져 봤네요. 이거 역시 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들리는데요. 그것은 야당보다는 이제 뭐 이 정치인들 전반에 대한 이제 저 진행자님처럼 좀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 전반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떨어져 본 표현이고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해찬 의원은 이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적폐, 수구 세력이라고 하면서 계속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전해철 의원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뭐 누가 봐도 이해찬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전해철이라는 친문 핵심 의원은 김진표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김진표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해찬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 사이가 뭐 특별히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실제 두 분 사이는 어떻답니까?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이해찬 의원은 친문 진영의 어르신, 좌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친노 친문의 좌장이죠, 어르신.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을 비유하자면 친문 진영의 국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일종의 돌격대장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찬 의원이 좀 성격이 강한 편이라면 전해철 의원은 성격이 다소 부드러운 편이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하고 성품상으로는 오히려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김진표 의원이 전해철 의원을 많이 도왔습니다. 같은 또 경기도 지역 의원이잖아요. 경기도죠. 이재명 지사에 맞서서 당내 경선을 치르던 전해철 의원을 김진표 의원이 많이 도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이 전해철 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문 진영의 전체적인 이 표심이다 뭐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이 일종의 이해찬 대세론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도 이해찬 의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어요. 김진표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보다. 그런데 이제 친문 진영에서도 이 국회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인사가 김진표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여론조사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 여론조사하면은 오차 범위 안에 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요 유튜브 정치로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준입니다. 자, 복장도 그렇고요.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튜브 정치에 좀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정치인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유튜브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배경이 국회 앞에 이 정원의 이제 벤치인데 거기서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뭐 과거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비교해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좀 더 부드러운 언어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점잖으면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뭔가 담론 위주로 각을 세우는 그래서 국가주의 논란을 상당히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담론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죠. 이슈를 자체를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고민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오르질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 지지율이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한국당은 뭐 1%도 안 올랐다면서요. 11%에서 11%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그 사이에 50%대 중반에서 40%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지지층은 정의당으로 옮겨갔는데 중도 보수적 지지층들은 지금 한국당으로 오질 않고 무당층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하는 거 한번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하고도 어저께 통화를 해봤는데 뭐 아직은 한 달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달 더 그리고 이 정기국회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면 그 방황하고 있는 무당층들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 차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정치는 많이 해도 사실 유튜브 정치는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뭐 조금 제 나이 또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어린 학생들도 사실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트렌드를 쫓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김병준 위원장이 뭐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계속 이제 어떤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매체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한 이제 메시지도 좀 자주 낼 필요가 있는 것이 유튜브는 이제 방송을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즉자적으로 그 문자를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바로 기사가 나오고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정치를 동시에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무당층으로 많이 흘러간 민주당에 약간 뭐 실망을 해서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무당층으로 간 사람들이 과연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계속해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최승현 차장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